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자꾸 대들기만 해요. 예전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려고 하시죠.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따라야 해.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강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따르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명령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말 대꾸하지 마. 부모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이가 고분고분 따르기를 기대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에도 제대로 통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시대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과 두려움만 쌓였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학교에서도 미디어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웁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집에서만큼은 독재적인 분위기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명령이 아닌 대화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방 청소해 라고 명령하는 대신 내 방이 좀 어질러진 것 같은데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숙제 안 하고 뭐해? 라고 다그치는 대신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숙제는 많이 나왔니?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명령을 받으면 아이는 자신이 통제당한다고 느끼지만 대화를 나누면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명령조로 말해왔는데 갑자기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중학생 아들과 매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공부해, 게임 그만해, 방 청소해 라고 소리만 질렀죠.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었을 정도입니다. 김 씨는 아들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너한테 소리만 지른 것 같아. 미안해.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공부에 대한 압박감. 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게임에 빠진 것도 공부를 안 한 것도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김 씨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일시적인 복종을 만들 수 있지만 대화는 평생의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한 번 더 부드럽게, 한 번 더 귀 기울여 대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부모니까 항상 옳아야 해.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아이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부모의 권위를 지키려면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부모보다 솔직한 부모가 훨씬 더 존경받습니다. 아이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수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어른이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항상 자녀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아빠는 다 잘해 라고 말했죠. 실수를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딸의 학교 행사 날짜를 잘못 알고 다른 약속을 잡았습니다. 딸이 몇 번이나 아빠, 다음 주 목요일이 발표회예요 라고 말했는데도 박 씨는 아니야, 금요일이야. 아빠가 확인했어 라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목요일에 발표회가 있었고 박 씨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무대에서 계속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를 찾으면서요. 하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날짜를 잘못 알려준 거 아니냐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아빠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학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상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딸과의 관계를 망쳤다는 것을요. 그제야 박 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네 발표회 못 간 거 정말 미안했어. 아빠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도 네 말을 안 들었구나.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딸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그동안 기다렸어요. 아빠가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완벽한 아빠보다 솔직한 아빠가 더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진실한 부모입니다. 실수했을 때,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를 때, 엄마도 이건 잘 모르겠다. 같이 알아볼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이 벗겨졌을 때 남는 것은 실망과 불신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부모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 앞에서 완벽한 척하는 것을 멈추세요. 실수했을 때는 인정하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세 번째,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남자애가 왜 그렇게 징징대니? 그까짓 일로 울기는 왜 울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다니. 혹시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사소한 일이니까요. 친구가 같이 안 놀아준다고 우는 것, 게임에서 졌다고 화내는 것, 원하는 장난감을 못 사서 떼쓰는 것. 어른의 입장에서는 정말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 세계입니다. 아이의 세계는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크게 느껴집니다. 어른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런 걸로 울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부정당한 아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부모에게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나랑 안 놀아준대. 최 씨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울기는 왜 울어? 다른 친구랑 놀면 되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별거 아니야 라는 대답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감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최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네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구나.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이제부터는 네 이야기를 잘 들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아들은 그제야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 이야기, 혼자 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외로움,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최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말하고 엄마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아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자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네 라고 말해주세요. 감정을 인정받은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먼저 인정해 주세요. 별거 아니야 라는 말 대신 그랬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라고 말해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쉽게 신뢰를 잃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줄게.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 거야. 시험 잘 보면 선물 줄게 라고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 나중에 다른 걸로 해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이들은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했던 약속을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자주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축구 경기 보러 가자. 다음 달에 가족 여행 갈 거야. 생일에 큰 선물 줄게. 하지만 매번 회사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정이 생기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울며 불며 항의했습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하지만 강 씨는 아빠 일이 생겼어. 다음에 해주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놀아줄 수 있어? 응, 그럴게.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아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강 씨는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강 씨가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라고 물으면 아들은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강 씨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아드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함께 했던 특별한 경험이나 지켜준 약속들이요? 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과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척도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부터 반드시 지키세요. 강 씨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화 보러 가자. 아빠가 반드시 시간 낼게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다른 날로 미뤘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빠 진짜 오실 거예요? 하지만 강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고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도 강 씨는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갔습니다. 저녁 6시까지 퇴근해서 같이 저녁 먹자. 일요일 아침에 같이 조깅하자. 한 달에 한 번은 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자. 모두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다시 아빠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시니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 자녀와의 약속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미리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 신뢰를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세요. 그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자녀의 마음속에 큰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5번째,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너희 반에서 1등한 민지 엄마 봤더니 얼마나 뿌듯해 보이던지. 옆집 철수는 벌써 영어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친다는데. 사촌 동생은 너보다 어린데도 성적이 훨씬 좋더라.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아이와 비교합니다. 저 아이처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아이가 더 좋은가 봐.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키웁니다. 송 씨는 딸을 항상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은지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던데 수빈이는 항상 밝고 예의 바르더라. 지혜는 엄마 말을 잘 듣는다던데. 송 씨는 딸이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아이들이 더 좋은 거야. 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른 아이만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송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은지도 이번에 상 받았던데
너도 은지처럼 열심히 하니까 상을 받았구나.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맨날 은지 은지. 엄마는 은지가 딸이면 좋겠죠? 딸은 상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송 씨는 당황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왜 아이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송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비교들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요. 딸이 원했던 것은 다른 아이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다른 친구들과 자꾸 비교해서 미안해. 엄마는 네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는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구나. 이제부터는 너는 너 자체로 완벽해.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을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은지도 수빈이도 아니에요. 저는 저예요. 저를 저 자신으로 봐주세요. 다른 아이만큼 못해도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날 이후 송 씨는 딸을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작은 발전을 보이면 다른 아이보다 잘했네가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나아졌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당하지 않으니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니 엄마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각자의 재능과 속도와 길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아이의 고유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지더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지난번보다 발전했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라고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주는 부모의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멈추세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고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6번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뭘 알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물론 부모가 인생 경험이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견을 존중받은 아이는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랍니다. 반대로 의견을 무시당한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 씨는 딸의 인생을 모두 계획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와 수학 학원, 중학교 때는 과학고 준비, 고등학교는 과학고, 대학은 의대, 의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좋잖아. 딸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 아니까요. 하지만 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틈만 나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미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미술론 밥 못 먹어. 넌 의사가 되어야 해. 엄마 아빠가 다 내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한 거야. 그림은 취미로만 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과학고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힘들었고 흥미도 없었습니다. 성적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놨는데 왜 공부를 안 해? 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에요. 엄마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저는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정 씨는 말했습니다. 다 내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말 들으면 후회 안 해. 하지만 딸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상담 선생님은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딸의 꿈이 뭔지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 씨는 그제야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니? 엄마가 그동안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말해줄래? 엄마가 들을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림이 좋아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도 행복해요. 디자이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의사는 제 꿈이 아니에요.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정 씨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꿈을 무시했구나.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가. 엄마가 응원할게. 딸은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디자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 얼굴이 밝아졌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것이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넌 뭘 하고 싶니? 내 생각은 어때?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자녀에게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설령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들어주세요. 물론 자녀의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에 해야 합니다. 내 생각도 맞아. 하지만 엄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경청하세요. 그렇게 존중받은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7번째, 솔선수범하세요. 공부해 라고 소리치면서 정작 부모는 TV를 본다든지 핸드폰 그만 봐 라고 하면서 부모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가 말을 듣기를 기대하시나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씨는 아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책 좀 읽어. TV만 보지 말고. 하지만 한 씨 본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책을 읽는 모습은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책 안 읽잖아요. 왜 저한테만 읽으래요? 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려면 내가 먼저 책을 읽어야겠구나. 한 씨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30분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책 읽어라고 말하는 대신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책 읽어요? 한 씨는 대답했습니다. 역사책인데 재미있어. 너도 읽어볼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한 씨 옆에 앉아서 만화책을 펼쳤습니다. 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아들도 점점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책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세요. 예의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성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낸다면 자녀도 화를 잘 냅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한다면 자녀도 거짓말을 배웁니다. 부모가 타인을 존중한다면 자녀도 타인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8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아주는 것도 어색합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게 다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녀는 모릅니다. 부모가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사랑받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혼을 내거나 비교할 때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두씨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를 무척 사랑했지만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안아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좋은 것을 사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조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지. 아빠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안아주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절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조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도 좋은 것을 사준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는데 딸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조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조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표현을 못했구나.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네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날 이후 조씨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가끔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모릅니다. 직접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랑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넌 우리의 자랑이야. 내가 우리 아들, 딸이어서 감사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어색하더라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말뿐만 아니라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이 전달됩니다. 우리 애는 이제 컸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는 아무리 커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세요. 그 작은 표현이 자녀의 마음을 채우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마무리. 존중은 강요가 아닌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녀를 존중받게 만드는 것은 내 말 들어. 부모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명령이 아닌 대화로 접근하고 완벽한 척하지 않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명령 대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실수했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 주세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신뢰는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강요로 얻은 복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정답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인정하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모르면 함께 배우고, 힘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모. 그런 부모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